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봐온 의사로서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별로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고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꺼내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아주 조용히 혈관을 막고 뼈를 녹이고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응급실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뇌졸중으로 실려온 6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보호자인 딸이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매일 운동도 하셨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셨어요. 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압이 180에 혈당이 230이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아픈 줄 몰랐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른쪽 손을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시작해서 지금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5년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20년, 그 이후에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어르신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병원 교수님들보다 어르신 환자를 더 많이 봤을 겁니다. 하루에 40명에서 60명, 그중 절반 이상이 60대에서 80대 여성 환자분들이었으니까요. 그분들을 오래 봐오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혹은 이 정도는 당연히 아시겠지라는 생각에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3분 진료라고 하잖아요. 3분 안에 혈압 재고, 약 처방하고 다음에 오세요 하면 끝이에요. 환자분이 선생님, 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죠? 라고 물으시면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라고 대답하기 십상입니다. 그게 전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뒤에 훨씬 중요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생략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0대, 70대, 80대 여성분들의 몸은 5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 전체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지방이 쌓이는 위치가 달라지고 면역 체계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노년 여성건강관리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영상이라는 신호입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3세 여성 환자분이 딸과 함께 오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신 거였는데 검진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기본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총 콜레스테롤 268, LDL 콜레스테롤 182, 중성지방 310, 혈압은 158에 96, 공복 혈당은 138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나는 건강한 줄 알았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무릎만 좀 아프지 다른 건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콩나물국 드시고 두부 드시고 현미밥 드셨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건강 잘 챙기신다는 소리 들으셨대요. 그런데 딱 하나 매일 저녁 드시던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된장의 양이 문제였습니다. 나트륨이 기준치의 2배 이상이었거든요. 거기에 김치를 3접시씩 드셨고 간장에 찍어 드시는 습관도 있으셨어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인데
그 음식들이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혹시 발효 음식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된장, 간장, 젓갈, 김치를 몇 끼 드시고 계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놀라실 겁니다. 발효 음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여성의 신장은 30대 여성의 신장과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하수구 필터가 막혀서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계속 짠 음식을 드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손상되고 심장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 결과가 뇌경색이고 심근경색이고 만성 심부전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식단을 바꾸셨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LDL이 142로 내려갔고 혈압도 138에 84로 안정됐습니다. 약 없이 식단만 바꿔서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냉장고 안에 있다고요. 이제 제가 35년 진료 경험에서 뽑은 노년 여성이 가장 주의해야 할 건강,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4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4번째는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수면의 양이 줄어드는 건 노화의 일부가 맞아요.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노화가 아니라 질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이순옥 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환자분은 아니고 제가 진료실에서 비슷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새벽 2시에 잠이 깨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해도 1시간 이상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서 TV를 보십니다. 낮에는 졸리고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걸 5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들은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면 문제 때문에 검사를 해보니까 코골이와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습니다.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상은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와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도 올라갑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수면 무호흡증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에스트로겐이 기도 근육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면 기도가 좁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50대까지는 멀쩡하셨던 분들도 60대부터 갑자기 코를 골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밤에 자주 깨시는 분, 낮에 항상 피곤하신 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 혹시 가족에게 코를 곤다는 말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낮에 졸려서 가만히 앉아 계시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고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늘고 다시 수면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나머지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혈당입니다. 그냥 혈당이 아니라 식후 혈당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숨어있는 당뇨라고 부릅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혈당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건 공복 혈당 기준으로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검진에서 기본으로 안 잡습니다. 65세 이상 여성 4명 중 1명은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이면서도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 200은 당뇨 진단 기준입니다. 왜 여성이 특히 더 취약하냐고요? 근육량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당이 들어오면 근육이 그걸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데 근육이 없으면 그 당이 혈액 속을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혈관벽을 긁고 신경을 손상시키고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거기에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다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공복 혈당은 108로 경계 수준이었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247이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7.4%였어요. 이분은 당뇨약을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셨고 당뇨라는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발의 신경이 이미 손상되어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신경 손상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혈당을 잡아도 이미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발이 자주 저리신 분, 밤에 발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꼭 식후 2시간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음번 건강검진 때 선생님께 식후 혈당도 같이 봐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뼈 건강, 그 중에서도 골다공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칼슘 드세요가 아닙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크게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우유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우유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뼈를 집이라고 비유하면 칼슘은 건축 자재고 비타민 D는 그 자재를 붙이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으면 집이 세워질까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한국 여성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70에서 80%입니다. 10명 중 78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외출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집에만 계시거나 외출할 때 항상 긴 옷에 양산을 쓰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전에 사시는 69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장을 보러 가다가 계단에서 주저앉으셨어요.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버리셨습니다. 무릎 힘이 풀려서요. X-레이를 찍어보니 척추뼈 2개가 압박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뼈가 내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은 겁니다. 이분의 비타민 D 수치는 8Ngml이었어요. 정상은 30 이상입니다. 칼슘은 충분히 드시고 계셨는데 비타민 D가 없으니 흡수가 안 된 겁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노년기 낙상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수술 후에 폐렴이 오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욕창이 생기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뼈 건강은 넘어진 다음에 챙기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비타민 D 수치 확인해 보세요. 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다음 내과 방문 때 비타민 D 수치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칼슘 보충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탄산칼슘 성분의 칼슘제는 위산이 충분해야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 약, 위장약 드시는 분들은 위산이 더 억제됩니다. 그러면 탄산칼슘은 거의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나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구연산 칼슘이 더 잘 흡수됩니다. 다음에 약국 가실 때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35년 진료 경험에서 노년 여성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립과 우울입니다.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혈압이나 당뇨를 생각하셨나요? 의학적으로 만성 고독과 사회적 고립은 흡연 하루 15개비와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가져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영국 공중보건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 노년 여성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유독 심각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이 멀리 사는 분들,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줄어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루에 몇 마디나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TV가 유일한 대화 상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고독과 우울이 왜 신체 건강을 망가뜨리냐고요?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분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냅니다. 즉, 우울증이 있으면 혈압약, 당뇨약, 칼슘제를 아무리 드셔도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8세 여성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10년 넘게 본 환자분이셨는데 65세까지는 아주 활발하고 건강하셨어요. 동네 경로당도 다니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친구분들과 자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친한 친구 두 분이 요양원에 가시고 무릎이 아파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체중이 3년 만에 8kg이 빠져 있었고 근육량은 심각하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혈압은 170에 100, 공복혈당 152. 3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수치가 악화되어 있었는데 약을 더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 원인은 고립과 우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분, 이유 없이 눈물이 나시는 분, 밥맛이 없으신 분, 잠을 자도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약보다 효과 있었던 방법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밖에 나가세요.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아파트 복도를 2바퀴라도 좋아요.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수면이 개선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세요. 전화도 좋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말고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면역력을 올립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교회나 성당, 동네 소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상식 중에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식은 물론 안 되지만 65세 이후에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 여성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속이 불편하다고, 아니면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셔서 밥도 조금, 반찬도 조금 드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당뇨가 악화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이 연결고리의 핵심입니다. 65세 이상 여성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55kg이라면 하루에 최소 66에서 8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65세 이상 한국 여성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매일 단백질이 모자란 겁니다. 계란 1개 단백질 6g, 두부 한 모에 18g, 닭가슴살 100g에 25g입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이 식탁에 올라와야 합니다. 밥만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두부, 계란, 연두부, 순두부, 흰살 생선, 닭고기, 이런 소화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해 보세요. 콩나물, 된장국에 두부를 좀 더 넣으시고 아침 식사에 계란 1개 추가하시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운동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졌고 그래서 관절에 부담이 더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육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 달리기가 아닙니다. 수영도 아닙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씩 움직이는 것, 앉았다 일어나는 것, 10번 반복하는 것, 벽을 잡고 서서 까치발을 10번 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매일 2세트씩 하시면 3개월 후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균형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운동을 권해드렸더니 6개월 후에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운동은 혈압약이고 혈당약이고 수면제이고 항우울제입니다. 부작용 없이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상에서 소금을 줄이세요. 국은 절반만 드시고 된장찌개는 일주일에 3번 이하로, 김치는 2조각 이하로 시작해 보세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국 대신 뭘 드시냐고요? 미역국, 버섯국, 아욱국처럼 간을 약하게 해서 끓이시면 됩니다. 된장은 반 숟가락, 소금은 한 꼬집 이하로 줄이고 대신 다시마 우린 물로 국물을 내시면 나트륨 걱정 없이 깊은 맛이 납니다. 둘째,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드세요. 매 끼니마다 두부 반모, 계란 1개, 생선 1토막 중 하나는 반드시 올라오게 하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 햇빛을 받으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20분만이라도 햇빛 아래에 서 계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꼼꼼하게 바르시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니
팔뚝 정도는 노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주치의 선생님께 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비타민 D 수치, 식후 2시간 혈당, 근육량. 이 세 가지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아마 의사들이 먼저 말씀 안 드렸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바로 해드릴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 환자분들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년만 더 건강하게 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손자 대학 가는 거 보시고, 증손자 얼굴 보시고, 자녀들이 부모 걱정 덜 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가족 전체가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라도,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바꿔보세요. 완벽하게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달라진 몸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더 건강하게 가족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이 말은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머니, 언니,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